안녕하세요.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주영입니다. 오늘 바른수면 인터뷰에서는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KBL 올스타전 인기투표 압도적 1위 선수죠. 엄청난 인기와 놀라운 실력을 갖춘 코트의 해결사, KBL 최고의 슈퍼스타 허웅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KCC 이지스 농구선수 허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는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일단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제 컵대회가 있어서 농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허웅 선수는 처음에 농구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채권도 많이 가고 농구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많이 접했는데 농구를 진지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솔직히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축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축구를 좀 진지하게 하고 싶었어요. 축구 또 잘하시잖아요. 축구 잘했어요, 진짜. 이제 아버지가 운동 생활을 그만두시고 연수를 미국으로 가셨는데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농구를 접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축구보다 농구를 더, 농구를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친구들도 또 많이 사귀고 제가 영어를 못하고 동양인이다 보니까 좀 따돌림 받는 상황도 많았거든요. 그게 몇 학년 때쯤이었어요? 한 4학년? 중학교 4학년? 5학년쯤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렸을 네, 제가 다니는 학교가 그래가지고 되게 처음에는 생활하기 힘들었는데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고 잘하니까 약간 학교에서 인싸가 돼가지고 무시를 못하죠. 농구 잘하면. 그때부터 이제 네. 농구에 재미를 두기 시작했고 농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농구는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농구가 미국은 되게 자율적으로 했었는데 한국은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게 많아서 그때도 좀 적응하기 힘들었죠. 그럼 그게 몇 학년이셨어요? 이제 딱 농구 한국에 와서 농구부에 딱 들어가서 이제 하신 게. 원래 제가 분당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농구를 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농구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래서 아버지가 용산중 용산고를 나오셨는데 그렇죠. 명문이죠 또. 네, 그 농구에 되게 명문인 학교예요.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저 때문에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중학생 때. 네, 그러면 빠르게 시작한 편은 아니었네요. 늦게 시작했죠. 그 훈이는 그냥 저 따라 이사 와서 자연스럽게 했는데 훈이가 더 빛을 발했죠. 동생 허운 선수는 요새 좀 어떻게 지내세요? 군대에서 군대 있죠. 나라를 위해서. 휴가 나오면 자주 보고 가끔 보고 가세요? 이번에 휴가 동생이 이제 나와가지고 훈이랑 짧게나마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네요. 동생 허운 선수도 또 굉장한 또 슈퍼스타잖아요. 그쵸, 또. 네. 근데 보면 포지션도 다르고 플레이 스타일도 사실 되게 다르잖아요. 허웅 선수는 좀 간결하고 공을 오래 안 끌고 높은 슛 성공률을 기반으로 한 되게 깔끔한 스타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또 허웅 선수는 핸들링이 굉장히 좋아서 볼 핸들링이 좋아서 되게 리듬감 있게 경기를 잘 리딩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농구 선수로서 허웅 선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훈이랑 농구를 정말 많이 했었고 형제니까 같이 많이 봐왔는데 훈이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KBL에서 그만큼 능력이 있고 타고난 부분, 재능도 너무 좋아서 또 마인드도 좋고 훈이한테 배울 점이 많아서 어쨌든 저는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가끔씩 농구가 안 될 때면 훈이의 영상을 보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훈이가 저보다 더 농구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좋아요. 되게 저보다 더 긍정적이고. 그래요? 허웅 선수보다 더 긍정적이에요? 네, 또 단순하고 해가지고 정말 형제로서 같은 농구 선수로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허웅 선수에게 좀 가르쳐주고 이런 부분도 어떤 게 있을까요? 훈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형 내 슛 밸런스가 잡혔냐, 슛이 괜찮냐, 뭐 어떠냐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적도 많은데 솔직히 지금 이제 그냥 서로 안 물어봐도 훈이가 하는 플레이를 보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뭐 좋겠구나 약간 이렇게 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국가대표 팀에서 가끔 같이 뛰실 때도 있잖아요. 같이 뛰어보시면 좀 어떤가요? 일단 첫 번째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훈이가 1번을 보면서 같이 경기를 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경기가 운영이 되는 느낌이 들고요. 1번에서 약간 기싸움에서 안 밀리니까 2, 3, 4, 5번 남은 포지션 선수들이 되게 편안하게 좀 농구를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끔 상황을 잘 만들어주니까 그게 정말 같이 뛰어보면은 이제 느끼는 것 중에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대단한 정말 형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허재 감독님도 또 예능에서 굉장히 활약하시고 또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계신데 허재 감독님과는 좀 잘 어떻게 연락도 자주 하시고 하시나요? 이제는 아버지가 뭐 농구에 있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아버지가 농구를 항상 다 챙겨 보시는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허재 감독님 아들로서 또 되게 오랜 기간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또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또 없으셨는지. 어렸을 때는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농구 선수이신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예능을 같이 나간다는 것도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도 네. 보면은 왜냐면 축구에는 뭐 차범근 감독님, 뭐 차두리 선수, 야구에는 이종범 선수, 이정우 선수 이렇듯이 농구에는 또 허웅 선수와 이제 허훈 선수가 이렇게 아들로서 또 활약을 하고 계셔서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관심을 받고 하시면 또 부담감이 또 이렇게 약간 항상 내가 바른 이미지와 모범적으로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또 굉장히 긍정적인 또 낙천적인 성격으로 뭐 크게 개의치 않고 네, 이제는 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아는 형님의 허재 감독님 나오셨을 때 이제 서장훈 선수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허재 감독님이 징크스가 하나도 없다. 네. 루틴이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서장훈 선수는 선수 시절에 되게 루틴이 많아서 예를 들면 뭐 자유투 쏠 때도 뭐 이렇게 5번 튀기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허재 감독님은 그냥 받고 그냥 쏜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되게 정말 낙천적인 그런 성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훈이도 그런 게 없거든요. 저도 없고 징크스 되게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저 자유투 루틴도 따로 없으세요? 특별히 없고 그냥 편안하게 쏘려고 해요. 막 무조건 3번 튀겨야지 이런 건 없고 그냥 뭐 그때 그냥 5번 정도 5번 튀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막 엄청 세고 막 이거 안 지키고 이러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때 그리고 또 저는 눈에 띄었던 스탯 중 하나가 자유투 시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 1.7개 시도를 했었는데 3.7개 시도 그러니까 파울을 잘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시즌 때 좀 연습을 하거나 좀 주안점을 두신 부분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 수비자를 피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던 마인드면 지금은 좀 부닥치면서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좀 강하게 농구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파울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팀에서도 저한테 많은 공격을 주시고 많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허웅 선수한테 자유투면 그냥 득점이잖아요. 지금 1위셨죠? 성공이. 거의 1위 됐던 것 그렇죠. 같아요. 항상 탑에 계셨어요. 자유투 성공에 대해서. 좀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자유투는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슛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걸 놓치기 싫고요. 그리고 꼭 득점을 메이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자신감 있게 쐈던 것 같아요. 그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허웅 선수도 워낙 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쏘셔갖고 더 성공률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슛을 쏠 때는 솔직히 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안 들어가면 또 다음에 쏘고 계속 쏘다 보면 언젠간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농구를 해서 정말 좋은 성격이네. 농구하기 정말 좋고 또 사회생활하기도 좋은 성격이시네. 제가 자유투 왜 여쭤봤냐면 하승진 선수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하승진 선수가 자유투를 평소에 연습할 땐 굉장히 잘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실전에 가면은 예전에 또 약간 높지 않았었잖아요. 자유투 성공률이.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게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 주변에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면은 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서 막 못 넣는다 못 넣을 거다 이러면 뭐 더 기사에서도 뭐 프리드로 확률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아마 선수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찾아봤을 때도 2021 시즌에 마지막 라운드에 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맞아요. 근데 그때 플레이오프에 안타깝게 가지 못해서 되게 아쉬워하셨었는데 그게 또 이어져서 21, 22 시즌에 되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셨어요. 훈련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시즌이 끝나면 2달 동안 쉬는데 방송을 이제 나가는 그런 스케줄 속에서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항상 하자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웨이트를 계속 했었고 지금도 이제 웨이트의 비중을 되게 높게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1, 22 시즌 스탯을 살펴보면요. 평균 득점이 16.7점, 어시스트 4.2,
리바운드 2.7, 그리고 굉장히 스탯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특히 놀란 게 뭐냐면 2.10 성공률이 56.5%, 3점이 35.5%, 자유투가 85.9%로 이거 다 합치면 178에 육박하더라고요. 원래 탑 클래스 슈터 기준을 180 클럽이라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정말 거의 근접했는데 슈팅력이 굉장히 좋고 안정적인 그런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시즌이고요. 책임감 있게 농구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해보니까 그렇게 확률이 높아진 것 같고 중요한 상황에 메이드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커서 집중을 더 한 게 아마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훈련 과정에서 이건 좀 내가 부족하니까 많이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성공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기량 부분이 있을까요? 프로에서 실력이 막 월등하게 느는 상황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학교 때까지 제가 갖고 있는 기량을 좀 더 퍼포먼스 있게 내려는 마인드를 좀 갖고 경기를 하면 아마 좀 더 좋은 기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웨이트요. 네, 힘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싫어서 네. 항상 사실 허웅 선수는 탑클래스 선수였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대기만성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2014년도 드래프트 때 그때 5순위로 지명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보면 1순위가 이승현 선수, 2순위 김준일 선수, 3순위가 정효근 선수, 4순위가 허재 감독님이 당시에 뽑으셨던 이제 김지우 선수이시고 이제 5순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상 잘은 하셨지만 또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두고 계속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원동력이나 이런 거.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욕심이 되게 많았고요. 잘하고 싶은 욕심도 많았고 항상 자존감을 약간 좀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시합에 안 뛰든 그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경기를 임했고 뭐 못하는 날이 있으면은 어쨌든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도 다음 경기에 잘하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아서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농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꾸준하게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계속 올라오셨네요. 발목은 좀 괜찮으세요? 발목도 정말 고질적으로 몇 년 동안 아팠는데 치료도 해주고 또 재활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잘 됐네요. 저희가 왜냐면 이게 발목 인대 수술을 받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구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일반이 생각했을 때도 다른 사람의 인대를 어떻게 보면 접합하는 수술이 되게 큰 수술인데 그 이후에 이런 운동 능력을 유지하시고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발목은 정말 이제 운동선수, 농구선수들은 되게 많이 수술을 해서 네, 저보다 더 큰 부상을 당한 선수들도 요즘은 잘 복귀를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제 6시즌 중에서 4시즌을 모두 결장 없이 출전하셨어요. 발목 부상 이때 제외하고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30분 이상 이렇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 그중에 허웅 선수가 또 이제 명단에 있더라고요. 평소에 어떤 그런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꾸준하게 경기 나온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쉴 때 잘 쉬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 한잔도 하고 또 시즌 때 스트레스 풀 거 다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회복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친한 뭐 대성이 형이나 뭐 최준영이랑 재석이 형 뭐 이런 형들이랑 같이 좋은 거를 많이 주고받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비트라는 과일이 있는데 이제 비트를 먹으면 운동 능력이 향상이 많이 된다고 또 듣고 또 서로 막 비트 이제 사고 계속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 식단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비트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는 편이네요. 식단도 예전엔 안 했어요. 살이 되게 안 찌는 체질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먹어도 되게 빨리 빠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회복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저녁 늦게 먹으면은 잠을 자도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육이.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쓰면서 이제 식단을 조금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 4시간 전부터는 안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숙면을 위해서. 저는 되게 일찍 자는 편이어가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항상 챙겨 먹고 하고. 몇 시쯤 주무세요? 12시를 거의 안 넘겨요. 거의 11시, 11시 반? 그리고 몇 시쯤 혹시 일어나세요? 8시, 7시 반, 8시에 일어나고요. 이제 아침 샐러드랑 뭐 연어 먹고 좀 더 잘 챙겨 먹고 싶으면 고기 아침에 구워 먹고 그릭 요거트도 먹고요. 그리고 낮잠을 원래 오전에도 끝나고 자는 성격이었는데 잠을 좀 일찍 자고 많이 자다 보니까 낮잠을 안 자고 이제 낮잠 시간에는
개인 시간을 가지죠.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7시간 이상 충분히 그렇게 숙면을 취하고 있으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진짜 잠을 정말 잘 못 자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잠을 되게 잘 자서 좋네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수면 패턴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정답과 같은 그런 건 없거든요. 운동선수분들 중에서 되게 열정적인 경우에 막 새벽 운동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4시에 나오고 막 네. 5시에 막 그 슈팅 500개 쏘고 들어가고 이런 거 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 물론 이제 기량 향상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되게 수면이 부족하면 부상을 입기 되게 쉬워져요. 대성이에요, 대성. 예. 그래서 근육 이대영 부상이 선수. 돼서 그래서 네. 근육 부상이 많이 났어요. 맞아요. 이대영 선수 그래서 훈련법을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그 요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럼 홍 선수는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고 이런 거는 많이 안 하셨겠네요? 했었죠. 저도 예전에? 했었는데 예, 네. 슈팅 연습을 솔직히 진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는 확률이 막 높아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상 없이 슛을 쏠 수 있는 아픈 곳 없이 슛을 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프로 생활을 하시면서 깨우치신 또 그런 부분 중 하나시겠네요. 이제는 그게 더 저한테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 허웅 선수가 새벽에 4시에 이제 새벽 운동하고 계시면은 이제 하지 마시라고 권고하려고 했었거든요. 대승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수면이 부족하면 염증 반응 단백질인 CRP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안 낫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친데 또 다치고 회복도 안 되고 이런 건데 일단 스테픈 커리도 항상 9시간 거의 잔다고 하거든요. 예, 낮잠도 자고 충분하게 주무시는 게 부상을 당하지 않고 또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NBA에서는 좋아하시는 팀이나 선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커리를 솔직히 전 제일 좋아하는데 네, 스테픈 커리. NBA는 그냥 다 봐요. 이 선수는 요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득점을 할 수도 있는구나. 이 선수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내구나. 약간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해요. 어떤 저 상황에서 저 선수는 저런 식으로 판단하는구나. 네, 그런 게 어쨌든 제일 농구를 잘하는 선수만 모인 곳이니까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리 선수 플레이를 보면은 스텝백 이런 거를 되게 자유자재로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허웅 선수와 많이 닮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커리는 아마 모든 슈터들이 다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당연히 그 선수들 중에 한 명이고 가끔씩 농구를 하다 보면은 커리의 동작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따라해 보기도 하니까 그렇게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피바 아시아컵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아쉽게 8강에서 탈락해서 네네. 그 부분 좀 아쉬웠는데 대표팀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일단 주장인 대성이 형을 필두로 고참 형들이 되게 많이 팀을 잘 이끌어줬고요. 후배들도 너무 잘 따라와줬고 팀이 정말 하나가 돼서 좋은 분위기 속에 농구를 했는데 마지막에 8강에서 부상자도 되게 많았고 저 또한 코로나도 걸렸고 농구 팬들이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는 그럼 호텔에서 보셨나요? 네, 호텔에서 노트북으로 연결해서 트레이너 형이 보여주고 너무 아쉬우셨겠어요. 네, 되게 아쉬웠어요. 그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경기를 뛰지 못하고 또 저는 인도네시아까지 간 선수니까 맞아요. 되게 아쉬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허웅 선수 둘 다 뛰지 못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8강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그럼에도 좀 이번 대표팀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중국이랑 첫 경기를 했는데 저희는 되게 많은 준비를 하고 갔는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가지고 아마 팬분들도 앞으로의 국가대표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선수들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국가대표 경기가 좀 더 많이 열리고 또 국가대표 초청전 이런 것도 국내에서 더 많이 열리면은 더 많이 농구의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농구 팬으로서 보면 우리나라 농구 국가대표 팀 경기력이 저희가 예전에도 물론 잘 하셨지만 최근 국가대표 팀을 보면 와 진짜 재밌다, 빠르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선수로서 좀 달라진 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어린 선수들도 많이 그 국가대표에 합류를 했었고요. 대성이 형을 필두로 좋은 분위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줬고 또 어린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좋은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최혜승 감독님께서 선수들을 약간 믿고 맡기시는 경향이 많아서 농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게 경기로도 그대로 이어져서 또 좋은 경기로 이렇게 나오는. 네, 아마 그게 제일 크지 않았던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하승희 선수가 한국 농구의 어떤 그런 좀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 어리게 조언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좀 강압적인 훈련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게 한국의 문화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문화가 바뀌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바뀐 부분이 많이 또 좋아졌죠, 없지 않아 또. 있어요. 그리고 일단 바뀌고 있다는 거에 자체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운동량이 되게 타이트하고 많은 건 있는데 또 거기에도 가져갈 게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 상황 속에서 효율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또한 또 좋아져가는 과정이겠죠. 예전보다 그쵸, 많이 네. 더 그래도 개선이 됐고 좋아진다는 게 되게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또 한국 농구가 더 허웅 선수와 함께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여준석 선수랑 이현중 선수는 또 한국 농구의 희망이라고 저희가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같이 직접 플레이 보시면 좀 어떠세요? 현중이랑은 아직 플레이를 해보지 않았고 준석이랑은 해봤는데 일단 너무 큰 재능을 갖고 있어서 부상 안 당하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준석 선수도 외모가 출중해서 어떻게 보면 허웅 선수의 아이돌의 인기를 또 물려줄 수 있는 후배 중 하나가 준석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또 대놓고 사내 연애라는 프로그램에 엘리트 팀장님 역으로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지도훈 팀장님 이름이 너무 잘 지셨더라고요. 지도훈 팀장님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첫 연기 경험이 좀 어떠셨나요? 전 솔직히 연기를 그렇게 할 줄 모르고 간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영상을 찍는다는 그런 말을 듣고 갔는데 대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거 못한다고. 아 그걸 모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대사 몇 마디만 하면 된다. 그냥 간단히 잠깐 와서 그냥 몇 마디만 하고 그냥 영상 찍고 가면 된다라고 해서 갔는데 대본을 주시길래 전 이거 절대 못한다 하고 이제 상대 그 배우분이 여기서 한다정 씨 네네 맞아요.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셔가지고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제가 되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 해서 한 건데 그 대사가 정말 저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 실수 한다정 씨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허웅 선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하고 선한 외모에 또 긍정적이고 구김 없는 성격이 매력적이라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면 뭐하니에 나와서 또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더 화제가 됐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또 출연하시게 되셨나요? 원래 운동선수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지 않고 근데 그 놀면 뭐하니에서 잠깐만 10분만 나와달라고 아 여기 이번에도 잠깐만 10분만 잠깐 몇 분 나와달라고 해서 처음엔 안 나간다고 했는데 그때 DB에 계신 국장님께서 놀면 뭐하니는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좋은 어쨌든 방송 프로그램이니까 잠깐 그냥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나왔는데 진짜 촬영 한 20분 했어요. 굉장히 짧게 했네요. 네, 그냥 몇 마디 하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농구계 아이돌이신데 이제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나중에 먼 훗날에 연기와 예능 쪽으로 혹시 진출하시거나 이럴 없습니다. 네. 연기는 진짜 아닌 것 같고요. 네. 예능은 기회가 되면은 정말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구를 또 알리고 이러게 네. 되죠, 또. 그럼 나중에 혹시 생각하시는 길이 농구 지도자로서의 길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길을 생각해 두고는 있는데 아직 농구를 한창 해야 될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상황보다는 현재를 좀 더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적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팀 훈련에 합류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원래 같았으면 5월에 합류를 하는 건데 이제 대표팀에 뽑히는 바람에 2, 3개월 정도는 대표팀 소집되어 있다가 끝나고 한 8월쯤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오시면서 이승현 선수랑 또 다시 예전에 고등학교 때 같이 하셨었죠? 고등학교 때는 같이. 그렇죠. 다시 또 만났는데 또 이승현 선수랑 또 어떤 팀의 전술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나누시나요? 승현이 형도 운동을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네. 근데 이제 막 맞춰가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왔고 또 대표팀에서도 많이 농구를 해봐서 맞추는데 문제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 시절에는 라이벌이었잖아요. 그 연대와 고대 때문에 그럴 때 또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또 뜻깊네요. 네, 되게 그냥 막 승현이 형이랑 같이 뛰어서 너무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같이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뛰시면서 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수가 대표팀이나 뭐 소속팀 막론하고 역대 어떤 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되게 많은데 뭐
대성이 형이 뛸 때도 편하고 일단 훈이랑 뛸 때도 너무 편하고요. 최준영도 편하고 승현 형도 지금 편하고 건아도 있고 산영이 형도 편했고 다 편하시네요. 네, 진짜 저는 농구를 그냥 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 대답에서도 홍 선수의 성격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없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랑 꼭 해야지 내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기량을 낼 수 있다 이런 게 없는 거네요. 네,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멤버의 구성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좋은 멤버가 모여야지 우승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랑 뛰어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리진 않는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시는. 그리고 또 사석에서 좀 친한 선수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제가 인스타 SNS도 많이 올려서 뭐 대성이 형, 최준용, 재석이 형 이렇게 셋이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농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싶은 욕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어떻게 보면 좋은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도 되고 되게 좋은 자극을 많이 줘서 네. 그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직장인으로 치면 이제 업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도 그렇게 열정을 갖고 또 좋아하시니까 좋은 결과도 있는 것 같고 또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기량이 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기량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뭐 최준용 선수, 이대영 선수, 허웅 선수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지만 다 극복하고 더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분명하겠네요. KCC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부상 선수가 좀 있어가지고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용병이 원래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제 용병이 바뀌어가지고 월요일부터 운동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내일 되게 운동을 같이 하는 게 기대가 많이 돼요. 이제 거의 팀이 완전체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즌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맞춰본다는 게 되게 뭔가 저한테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KCC는 농구 선수로서 좀 어떤 구단인가요? 농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전찬진 감독님 또 약간 강한 훈련으로도 또 유명하신데 탄압 훈련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이 하고 계신가요? 제가 대표팀 갔다 와서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아, 2주를 쉬었는데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감독님이 태백을 오라고 하셔가지고 태백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진짜 일주일 동안 지옥을 맛봤습니다. 진짜 살면서 그렇게 힘든 운동을 처음 해봤어요. 체력이 또 중요한 스포츠니까 농구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만큼 시간이 또 지나면 몸이 잘 만들어지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봤을 때는 그 힘든 훈련들이 아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규 시즌이 또 되게 경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경기가 또 54경기나 되게 많죠. 되게 많죠.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부분이 또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찬진 감독님이 또 슈터를 조련하기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허웅 선수한테 특별히 주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감독님께서 공격적인 부분은 주문하지 않으세요. 되게 많이 믿어주시고 감사하게도 저한테 많은 롤을 부여해 주셔가지고 공격에서는 정말 자신이 있고요. 수비에서 좀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수비를 또 워낙 전찬진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KCC에 와서 수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자세도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찬진 감독님 예전에 그 조성민 선수도 예전에 약간의 좀 슬럼프가 있을 때 전창진 감독님과 같이 훈련하면서 굉장히 또 3점슛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주문했던 게 웨이트 쪽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더 새 시즌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일단 그 감독님이 웨이트에서는 터치를 하지 않으시고 감독님이 이제 스케줄을 이제 짜주실 분이고 이제 트레이너 형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써줘가지고 지금은 정말 아픈 곳 없이 내 몸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시즌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웨이트를 하면 슈팅 어떤 실력이 더 뛰어나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네네. 때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그냥 올라오면 슛 연습을 되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부상이 없어야 되고 아픈 곳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웨이트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슛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KCC의 전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용병이 지금 와가지고 용병이 또 중요하죠. 또. 네, 용병이 온 상태에서 이번 주에 또 연습 경기가 있는데 그거를 해봐야지 어느 정도의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웅 선수가 생각하시는 좀 잘하는 농구는 어떤 농구인가요? 이기는 농구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다 보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이기는 농구라고 하셨는데 이기는 농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현해 줄 수 있나요? 일단 감독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잘 캐치해서 농구를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선수들끼리 이렇게 같이 이제 농구를 하다 보면 그 이제 이기는 방향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농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KCC에서 전창진 감독님의 어떤 그 이기는 농구는 어떤 쪽에 좀 방점을 두는 그런 농구일까요? 그 감독님이 추구하는 농구 자체가 되게 유기적으로 하는 농구고, 그리고 5명이 다 같이 하는 농구이기 때문에 볼을 가지고 있는 반대 사이드에서도 되게 많이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또 5명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체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비도 타이트하게 항상 붙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신 KCC가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감독으로 있었던 데잖아요. 또 어떻게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어요? 사실 중학교 때 그 KCC에 가서 많이 가끔씩 운동도 했고, 아버지를 보러도 많이 가서 되게 익숙해요. 왜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연습 체육관이랑 숙소랑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냥 팀에 녹아들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좋은 형들, 또 좋은 감독님, 코치님이랑 트레이너 형들이랑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정말 지금 시즌 준비가 잘 돼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번 시즌에서 전주 KCC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당연히 우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상 선수가 빨리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용병이 합류를 해서 팀을 맞춰본다면 더 팀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웅 선수 힘으로 첫 우승을 또 이끌면 굉장히 또 아버지에게도 또 의미 있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승만 한다면.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허웅 선수에게 농구란? 농구란? 삶의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24시간 농구 생각을 하고 있고, 농구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농구 생각을 항상 하고, 운동 끝나고 다음날 먹을 샐러드 사고, 저녁에 간식거리 사고, 몸이 좋은 거 사고,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농구를 잘할 수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모든 포커스를 농구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부인 것 같아요. 진짜 지금은. 내가 농구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맞춰서 모든 삶을 디자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위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엄청난 운이잖아요. 운이고 좋은 건데, 이거를 좀 저버리기 싫고 또 내려가기 또 싫은, 근데 그런 욕심도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계속 차지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곳,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면 갈수록 좋은 환경이랑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정말 열정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허웅 선수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시즌에 FA를 통해서 KCC에 왔는데, 농구 팬분들께서 KCC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좋고요. 그만큼 기대를 해주시는 것만큼 또 선수 본인들이 또 다들 또 욕심이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시즌 끝나고 또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웅 선수를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았습니다. 허웅 선수의 농구에 대한 열정과 농구 철학을 알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허웅 선수와 한국 농구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